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는 친구 하원희 사장님입니다. 상위 스폰서 사장님은 존경하는 권라키 김우현 사장님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큰 무대는 처음이라서요. 지금 너무 떨리고 머리가 사실 좀 약간 백지장 상태예요. 좀 매끄럽지 않아서 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뮤직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기 사업자고요. 뮤직킨을 하기 전에 저희 전직은 중소기업에서 생산지 연구만 6년 가까이 했어요. 저는 친구를 통해서 뮤직킨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데몬을 통해서 후연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품이 좋아서 제품은 엄청 열심히 썼었는데 사업에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하지 않겠다고 계속 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그냥 미국 글로벌 라이브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본사가 너무 궁금해서 같이 가게 됐고 본사 갔다 와서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업을 하게 된 계기가 호연 사장님이 진짜 저한테 너무 컸었는데요. 저한테 진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3년만 집중하면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저한테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데 지금 그 에너지로 매일매일 뛰고 있고요. 저희 팀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그런 에너지를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JP의 김후연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우현입니다. 저의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는 친구 임경아 사장님이십니다. 상위 스폰서 사장님은 하정열 임명희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취업해준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2대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한 4개월 전에 LOI를 넣고 투잡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전혀 전업의 마음이 없으셨는데 미국 글로벌 라이브를 갔다 오셔서 전업을 하셔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날 대리점을 달성하셨어요. 네, 거의 한 달도 안 된 채 대리점을 마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가요? 화면에 보이는 곳이 송상현 광장이라더라고요.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저는 요즘 잔디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잔디에 왜 관심이 많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두피 사업하고 잔디하고 정말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잔디가 왜 연관이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작해 볼게요. 오늘 혹시 세미나가 처음이신 분 손 들으라고 하면 안 드시겠죠?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신 분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세미나가 처음이다. 네. 네. 몇 분 계시네요.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돼서 오실 때는 뭔가 이렇게 끌려오거나 강압적으로 오진 않으시잖아요. 대부분이 다가 한번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유스킨이 이런 미술 작품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작품 이름 아세요? 키스.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 작품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인데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자 이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런 큐레이터가 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작가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스킨이 정말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정보가 정말 정확한 건지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 세미나로만 이게 유스킨이구나 라고 다 국정짓지 않고 또 여러 번 들으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큐레이터로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유스킨 사업 말고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요즘 경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경기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장사가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네이버에서 이런 것들을 검색을 많이 해봐요. 직장인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저도 직장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 동료를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로만 생각을 하지 속 깊은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불면증도 너무 많다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들은 대부분이 다 2019년도의 자료들이거든요. 신문 기사들인데요. 보시면은 어떤 매체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살할 확률을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인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균 5개월 만에 자살할 확률이 많다. 네, 자영업자는 21년인데 자영업자보다 직장인이 훨씬 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근데 솔직히 자영업도 저는 만만치 않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요즘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영업자, 미취업자, 노동시장에서 갈수록 소외가 되고 그리고 폐업 처리 업체가 IMF 때보다 바쁘지만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웃을 수가 없다는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왜 점점 더 심각해지는지 한번 더 기사를 또 찾아봤었는데 세계 금융 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치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많이 체감하시는 거고 그러면 만약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거기 이제 이 전문 경제학자분들께서 여러 명에서 이렇게 결과를 내신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저성장 양극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국민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냥 너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각자 열심히 잘 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 계세요? 저 요즘 활동하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필드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저보다 정말 한 1000만 배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 또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경제가 안 좋은지 이런 그냥 경제학자분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진짜 우리들의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들의 이야기에 한번 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저는 82년생이에요. 올해 38살이고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82년생 제가 밀레니얼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공부 잘하면 잘 산다. 너가 진짜 공부 잘해서 대학을 잘 가면 진짜 잘 살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부모님 말씀처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머리가 좋진 않거든요. 근데 좀 열심히 뭐든지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너무 많은 질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꾸준히 열심히 잘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미국 유학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에 또 광고학으로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해서 또 거기에서도 진짜 어렵게 보내주신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항상 1등 과에서 1등을 했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라서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항상 1등을 해도 장학금은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제약회사 홍보팀에서 이제 입사를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제가 3년 정도 교육 마케팅 팀장으로 최연소 교육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저희 남편이거든요. 지금 저는 저희 남편과 같이 유스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저희 부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A가 여자분이 저라고 생각하고 B가 이제 남자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조금은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으셨고 그리고 하구잡이여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가외 하고 싶다 하면 가외 해주시고 학원 다니고 싶다 하면 학원 보내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공부도 조금 더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그냥 그래 갔다 와라 가서 열심히 해라라고 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부족하지는 않은 삶을 살았지만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이한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그냥 국한되고 그냥 열심히 자기의 그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었죠. 여러분들이 A와 B를 선택을 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A. 네, 저도 선택한다면 A의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근데 A는 돈이 많은 대신에 가족들이 너무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항상 외로웠고 저녁마다 혼자 밥 먹는 게 일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로움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 사귀는 데 있어도 어떻게 그런 소통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는지 방법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랑으로 가족분들이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주셨고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이렇게 밥도 잘 차려주시고 그리고 아이를 케어도 잘 해주시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셨고 언제나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사랑을 받아봐서 사랑을 줄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된 거죠. A와 B 중에 선택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B. 맞죠? 우리들의 얘기거든요. 저희 부부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저는 꿈꾸게 됐죠.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조선일보를 다녔을 때 얘긴데요. 제가 그때 27살 때였는데 27살 때 제가 40대 과장님 월급을 연봉을 받았었거든요. 진짜 잘했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47까지 이대로 쭉 간다면 임원까지 하고 진짜 잘 살 수 있겠다. 제가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댔잖아요. 그랬는데 저의 선택은 29살에 결혼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도표에서 보시면 경제활동기가 있잖아요. 저의 모든 것들은 성장기에서 끝나고 그 밑에 은퇴생활기가 있는데 가정주부를 선택함으로써 30살부터 저는 은퇴생활기에 접어들기 시작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남편을 만났을 때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회사를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진짜 행복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둘이 벌다가 한 명이 벌게 됐고 아이가 둘이 되고 하니까 점점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던 제 꿈을 포기하고 그냥 제 환경에 그냥 만족하면서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맘때쯤에 저는 유스킨을 만나게 돼요. 제 이제 스폰서 사장님이 저희 그 임경아 사장님이신데 저희 고등학교 동창분이시거든요. 저희 남편만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고 그 다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데 그때 유스킨을 시작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데모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화장품이 괜찮네. 그리고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사업에 내가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그날부터 바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거든요. 근데 별로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했지만 진짜 저는 사업에 관심이 없었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유스킨 다단계 나는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믿어요. 이 학교 혹시 아세요? 저희 학교거든요. 그래서 다들 많이 모르세요. 제가 나온 학교를 잘 모르시는데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안에서 전공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어카운팅, 회계학, 광고 이 세 가지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거든요. MIT보다 컴퓨터 사이언스가 더 유명한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저희 학교에 매년 왔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은 인재들을 등용해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백만장자 최다 배출 기업이 1위가 구글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3위가 유스킨인데 3위가 유스킨인 것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제 아까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다 배출 기업이래요. 백만장자. 그래서 저희 학교 출신들이 백만장자가 많아요. 어떠세요? 오늘은 이런 정보 가져가시면 아 이제 조금 알게 되셨죠. 그러면서 저희 학교가 조금 괜찮은 학교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180도 실험을 해주면서 스탠포드의 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실험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스탠포드에서 만들었대요. 저한테는 이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스탠포드는 의대 중에, 그러니까 스탠포드라는 대학은 의대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고, 그리고 그 의대 중에서 피부과가 진짜 높은 과거든요. 거기에서 이 180도를 만들었다고? 다단계에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단순히 요즘 피부과 가시면 피부과에서 만드는 제품 있으시죠? 화장품. 그런 제품과 차원이 달랐어요. 화장품이 아니고 이거는 약이구나. 네, 치료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 진짜 괜찮다.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너무 괜찮다고 제가 많이 소문을 내다 보니까 소비자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업자가 자동으로 됐거든요. 제가 사업자가 딱 되고 나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 어떡하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뭔가 내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때 저희 집이 저쪽에 명지 쪽이어가지고 여기까지 그때는 길이 잘 안 뚫려서 1시간 반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해서 이분을 만나게 돼요. 네, 임명희 사장님이시거든요. 저희 포탑의 이제 그룹장님이신 임명희 사장님하고 이제 만나게 돼요. 이분하고 이제 1시간 동안 미팅을 했는데 그때 제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50대 이 여자분은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되게 신기하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이 든 게 이분은 진짜 사람의 마음에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분이구나. 만일 유스킨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유스킨을 진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유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까지 저는 달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의 멘토이시고 저의 임영희 사장님께도 전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임명희 사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도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거든요. 왜 열심히 사는지. 네,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잃어버렸던 건 내가 아니라 나의 꿈이었구나. 네, 내가 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됐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스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고 아까 제 꿈이 뭐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스킨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사실 두피 얘기, 두피 시장을 잡아라라고 제목인데 아직까지 두피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너무 지금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두피 얘기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유스킨 하면 다단계지만 다단계 대신 다른 말로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실 게 왜 다단계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네. 제가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봤는데 사전적 의미는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유통하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 활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경영 활동이라고 하면 누가 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맞죠? CEO죠. 그래서 유스킨 오시면 사장님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경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유스킨 정말 우선 머릿속에서 배제하시고요. 내가 CEO가 됐다. 내가 회사를 하나 설립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품목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를 품목으로 잡고 내가 사장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할 건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해왔던 마케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물건을 팔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방법은 더 이상 지금 시대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마케팅은 예산을 가진 담당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돈만 있다면 많은 광고를 할 수 있었고 돈을 쓴 만큼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마케터들은 광고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 마케팅은 곧 광고였죠. 책 마케팅이다의 저자이자 18권의 마케팅 도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경영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었지만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운용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죠. 회사의 유능한 개발팀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당연히 광고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광고비로 사용했지만 광고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죠. 이때부터 저는 마케팅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졌었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들이 더 나은 모습의 자신, 즉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되도록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마케팅이며 마케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저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저 광고를 집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시작부터 마케터로서 관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마케팅의 5단계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상에 기여하며 만들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랑받을 방식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이 소수의 집단에 내재된 내러티브와 그들의 꿈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케터가 가장 잘하고 짜릿하게 느낄 수 있는 일, 바로 입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오랫동안 꾸준하고 일관된 변화를 기획해 고객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브랜드의 후속 작업에 대한 기대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 5단계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마케팅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바로 이 질문이 당신이 만드는 제품,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고객, 이 세 가지를 바꿔줄 수 있는 힘을 지닌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팬이 될 1000명을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것, 믿는 것, 원하는 것을 토대로 선택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인구 집단이 아니라 심리 집단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케터로서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 집단과 교류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의 아이디어가 스며들고 자연스레 퍼져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도 어렵다면 여러분의 마케팅을 다음 세 문장으로 정의해보세요. 첫 번째, 나의 제품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만드는 제품을 쓰면 무엇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세 문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마케팅이니까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체인지 그라운드 거기에 이제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저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오늘 유스킨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진짜 유스킨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말을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영상 중에 당신의 진정한 팬이 될 1000명을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네, 그들이 꿈꾸는 것, 믿는 것, 원하는 것을 토대로 선택해 보세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선 고객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집중 고객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시장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두피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시장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정말 이 시장이 괜찮은 시장인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피 시장 핫한가요? 네. 아, 네. 보시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머리. 네. 이거
11월 11일 이제 아직 얼마 안 돼.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건데 예고편을 보고 제가 캡처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술 마시면 저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에서 정말 머리가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저 모습에서 저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현 두피 시장을 보시면요.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4조 원의 두피 케어 시장이래요. 그리고 기사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집안에는 탈모인이 없어 안심했는데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많이 빠졌다. 탈모 관리 샴푸 시장은 8천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두피 관리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30, 40대 소비자. 작년보다 성장세가 64%나 올랐고요.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도 많이 되고 여성분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두피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급속도로 탈모 시장이 커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를 봐주고 온 환자들만 측정을 했는데 285억 원의 진료비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증가수도 보시면은 탈모 증가수도 지금 그래프 자체가 내려가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10년이 채 안 된 채로 탈모 시장의 매출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탈모 시장이 핫하다는 거는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4조 원의 두피 케어 시장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저는 탈모 시장이 커져가는 게 안티에이징 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티에이징 시장 그래프가 훨씬 더 이렇게 급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기사에 보면요. 안티에이징 산업시장 규모가 지난해 25조 원이고 2020년에는 28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경제학자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9년이죠. 내년이 2020년인데 이미 2019년이 되기도 전에 28조 원이 넘었어요. 네.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빠른 새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티에이징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두피 시장도 같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럼 아까 1000만 인구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5천만이거든요. 네, 5천만에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탈모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유난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20대, 30대인데요. 20대, 30대 수만 합쳐도 59%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면 5명 중에 1명이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들이 2명 중에 1명이 탈모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 계열로 보신다면 실질적으로 인스타나 이런 데 탈모라고 검색해 보시면 게시물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리고 탈모 관리, 탈모 치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해시태그인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한 3개월 전에도 하고 5개월 전에도 했는데 3개월 전에 했을 때 탈모 관리 K가 48이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지금 55.2K 그리고 탈모 치료도 18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3.2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관심사가 계속 탈모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전문 샵도 많이 늘어나고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가 많이 왔지만 만일 이걸 비즈니스로 기회로 보신다면 지금 당장 제가 자격증을 어떻게 따면 그죠? 어떻게 전문 샵을 차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탈모 치료보다는 탈모 관리 쪽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보실 수 있고 제가 그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탈모 뉴스캔 안에서 탈모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미용실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미용실을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그래프가 먼저 나왔네요. 앞에 그래프가 없었네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미용실에 적용한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전에 미용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미용실에 유스킨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방문 판매식으로 가서 그냥 사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그리고 서울하고 지금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시스템은 키핑 시스템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두피 케어를 받고 싶어요 하면은 제품을 사가지고 본인이 사가지고 본인 거를 이렇게 전시를 해두고 미용실에 갈 때마다 본인 거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관리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캠핑 시스템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에도 이렇게 사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기 오른쪽 편에 보시는 게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게 저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캠핑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들도 정말 부담이 없으시고 시작하시기에 너무 좋은 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비프 애프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 측정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두피 저렇게 현수막만 하나 거시면 그때부터 미용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두피 케어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두피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두피 케어를 시작합니다 하도 무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현수막 하나만 딱 거셔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미용실을 타겟으로 잡았냐면 우리나라가 자영업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선정을 했는데 한번 지금 머릿속에 한번 미용실이 몇 위 정도 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5위부터 갈 건데요. 한 5위가 뭘까요? 네, 보실게요. 치킨집이래요. 맥도날드보다 많은 게 우리나라 치킨집인데 치킨집이 5위밖에 안 돼요. 4위가 편의점. 네. 아직도 미용실이 안 나와요. 3위가 교회입니다. 네, 교회도 자영업의 일종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대망의 1위는 카페, 네, 2위가 미용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용실을 타겟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뭐 마케팅 부분에서도 미용실이 되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미용실 원장님들의 그런 고난과 애환 그 100m 상간 이렇게 걸어가실 때 미용실이 3개가 넘는 거예요. 얼마나 경쟁이 많이 될까요? 차별화가 없으면은 정말 힘들다고 나눠 먹는 고객을 그냥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피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뉴스킨 두피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냐면 원장님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도 뭔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못했었어요. 근데 유스킨에 이렇게 접목시키시면 이런 프랜차이즈에 우리가 유스킨이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접목시키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분이 박승철이시거든요. 박승철 대표님처럼 자산을 구축할 수 있고 무점포의 무자본으로 권리소득을 벌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박승철 원장님께서 커트 하실까요? 아니요. 펌 하실까요? 절대 안 하세요. 지금 건물주로 계시거든요. 그냥 박승철 헤어에 건물주로 계시면서 저렇게 교육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 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계속 언제까지 머리에 펌하고 커트 하실 거냐고. 이렇게 권리소득을 얻으셔서 박승철 사장님처럼 권리소득 받으시면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한번 되어 보시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용실의 컨설팅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실이 아닌데 나는 두피 사업에 관심 있어 이런 분들이 있으죠. 저처럼. 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소유하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자료상, 재료상, 미용실 고객님 투잡으로도 하실 수 있고 난 컨설팅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유스킨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저처럼 프랜차이즈를 소유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스킨 두피 사업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피 탈모 사업에 관심만 있으시면요. 네. 생각하실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스킨 두피 케어가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상을 또 하나 보실게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리시함. 그 스타일의 완성은 바로 헤어에 있다. 토탈 헤어 뷰티 솔루션. 전신의 털을 통틀어 모발이라고 하는데 그중 두피 모발은 약 10만 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모발은 피부 바깥으로 나온 모감과 피부 아래 모근으로 나뉘는데 모발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부분을 모낭이라고 한다. 모낭은 모근을 보호하고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모유뒤에서 모발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모발 생성의 근간이 되는 이 부분을 진피유두라고 한다. 이 노란 부분은 피지선으로 피지선에서 분비된 유분이 모낭 속으로 흘러 머리카락에 윤기를 부여하게 된다. 과거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탈모. 하지만 요즘 여성들은 물론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탈모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최근의 환경오염과 잘못된 생활 습관,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각 모발은 독립적인 모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형성된 모발은 3년여의 성장기 이후 3, 4주의 태아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약해지고 3개월 정도의 휴지기를 거친 후 결국 빠지게 된다. 이후 다시 모발이 발생하면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탈모는 성장기의 기간이 아주 짧아 모발이 굵고 길게 자라기 전에 태아기로 옮겨지면서 모발 사이클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일반적으로 하루에 50에서 70가닥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100가닥이 넘어가면 병적인 탈모 증상에 전조라고 할 수 있다. 하얗게 떨어지는 비듬 역시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인데 두피 각질층이 과다하게 증식하고 두피 피지 관리에 이상이 생기면 두피가 끈적이는 지성 비듬이 생기고 두피에 수분이 부족하면 새하얀 건성 비듬이 생긴다. 탈모의 두피 케어는 외모관리 측면으로 인식되면서 모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모발의 힘이 없고 가늘어진다. 이게 몇 개가 해당되는지 빠지는 한번 모발이 봐주세요. 평균 50개 이상이다. 두피를 만지면 딱딱해서 남의 살같이 느껴진다. 갑자기 비듬이 많아졌다. 두피의 가려움증이 심해졌다. 두피에 열감이 있다. 위의 증상이 2개 이상이면 건강한 두피 관리를 생활하며 풍성한 모발의 초석을 마련하자. 제가 현미경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플하고 작동이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현미경으로 두피를 찍거든요. 대부분 앞부분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앞부분을 먼저 찍어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하고 바로 그분의 머리로 바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 뒤에는 진짜 그 모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두피가 굉장히 좋은데 앞부분에는 많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 3명을 출산하고 나서 앞머리가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앞머리 쪽하고 뒤쪽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제품 쓰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미경 촬영했던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렇게 현미경으로 내 두피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네, 고객분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치료 방법, 이 탈모 케어를 한번 받아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데 전현무가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각질 제거를 해요. 두피 스케일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마사지를 해요. 예, 이 순서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식도 관심이 있어가 물어봤더니 한 가닥에 5,000원이래요. 근데 이제 자기 머리이기 때문에 뒤에 머리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흡수를 영양분 흡수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무서운 바늘로 계속 찌르죠. 네, 굉장히 아파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좀 진짜 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방법이 사실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갔는데요. 아픈가 안 아픈가의 차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두피 케어의 기본 원리, 아까 전에 각질 제거, 그리고 혈액순환, 그리고 영양 흡수, 그리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잔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거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천년 잔디를 땅에다가 심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덥석 올려놓으면 잔디가 자랄까요? 안 되죠. 밭을 갈아야겠죠? 그러면 각질 제거를 해요. 그럼 각질 제거를 하고 거기에 많이 돌이 끼어 있으면 돌도 빼내야겠죠. 돌도 빼내고 땅 깊숙이 좋을 수 있도록 밑에까지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디를 깔고 영양을 주고 잘 관리를 하면 이쁜 잔디가 나겠죠. 그래서 머리가 나는 것과 잔디 케어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현무가 했던 방법 그대로거든요. 이 방법이 똑같은데 이게 유스킨으로 접목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보실게요. 우선은 이 제품 지금 현재 저희가 신제품으로 나왔고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원래도 예전에도 저희가 탈모 케어하는 그 제품이 있었지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 밀레니얼 분들은 쉽지 않으면 절대 사용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더 쉽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힘없고 연약한 모발 고민이 있는 고객분들은 하실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은 두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고객, 당당하게 고개 숙이고 싶은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바닉, 예전 갈바닉이 있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갈바닉이 나왔고 이걸로 케어를 하는데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 고객들을 관리를 하냐면 이런 작은 통에 아까 각질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디젤을 이용해가지고 각질 제거를 해요. 그래서 바디젤과 그리고 저희 지금 제품 나와 있는 거에 샴푸 그리고 클래리파잉 각질 제거하죠. 이 세 가지를 섞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여기 작은 통 안에 넣거든요. 작은 통 안에 넣어서 머리에 다 발라요. 너무 수분이 없으신 분들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더 좋고요. 수분기가 있다, 지성이시다 이런 분들은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갈바닉, 그냥 일반 얼굴 갈바닉을 헤드를 어깨 푸시는 헤드를 넣어서 머리를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여기에서 여기 단계가 2번 혈액순환 청소를 이걸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 이걸로 해가지고 독을 우선 해독을 해주신다고, 바디젤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독을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로 하신 다음에 그리고 독을 뺀 다음에 머리를 감아요. 머리를 감을 때 코팅을 꼭 해줘야 돼요. 모발도 건강해져야 되니까 린스를 써서 코팅을 해주는 거죠. 만일 조금 이분이 더 케어를 원하신다 하면은 바디젤 넣을 때 이것도 같이 넣지만 한 번 더 감으시면 더 좋으세요. 한 번 더 그래야 더 이렇게 더 영양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감으시고 린스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머리를 다 감고 나오시면 이렇게 세럼으로 머리에 뿌리신 다음에 이게 어떤 거냐면 영양 흡수죠. 영양 흡수 갈바닉을 헤드를 기존에 나와 있는 거에서 컨덕터가 바뀌었죠.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된 걸로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세럼을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이 히팅이 들어가야지만 더 흡수가 잘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꼭 드라이기로 깨끗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근데 원래 너무 뜨거운 열은 두피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열로 이렇게 천천히 두피를 말려주시면은 더 깊숙이 영양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잘 관리, 이렇게 매일매일 관리, 이거는 매일매일 트리트먼트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해독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지성이신 분들은 한 일주일에 2번, 건성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1번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론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갈바닉이 점점 이쁘게 해서 다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50%의 접촉면, 아까 스칼프 보신 이게 갈고리가 50% 더 향상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부드럽게 더 이렇게 마사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지라 스칼프 앤 헤어 샴푸 컨디셔너의 제품 특징은 힘없고 푸석한 모발에 최적화된 영양 공급 시스템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럼이 영양을 넣어주는 그래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만일 내가 갈바닉이 없다 그래도 손으로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 본사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인조모에 테스트를 한 결과 컬러 지속력이 좋아졌고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게 되고 모발 손상이 감소되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 빗질만 해도 알 수 있는 변화, 아까 제가 세럼을 아침 저녁으로 한다 그랬죠. 갈바닉이 없어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2달 했을 경우 32%, 4개월 했을 때는 53%, 6개월 했을 때는 71%의 향상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빠르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염은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 보이셨죠? 오히려 이 제품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중독이 되시거든요. 두피 마사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제 고객분들은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진짜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모발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를 보는 자료거든요. 발라요. 뿌리고 모발을 끊어가지고 추를 달아봤더니 450 무게 그람이겠죠? 그 무게도 견디는 모발.
이렇게 하면 모발이 그만큼 튼튼해진다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품의 효과 같은 경우는 3개월 사용했을 때 84%의 건강한 모발, 그리고 부드러운 모발은 92%, 풍성한 모발은 88%, 빛나는 모발은 86%. 저는 린스 안 써요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린스까지 꼭 써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바르는 거 보셨죠? 모발이 한 번 더 코팅되고 더 튼튼해지려면 린스까지 꼭, 그러니까 너무 지성이신 분들은 모발 끝으로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꼭 린스까지 같이 함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연을 안 보여드렸는데 저희 이 장소에서 두피하고 갈바니 이런 그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한테 초대 받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시연을 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현미경 촬영이거든요. 이게 케어하기 전에 현미경 촬영 모습이에요. 딱 봐도 좀 지저분해 보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염색을 그 전날 하고 오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염색약이라든지 그런 게 덕지덕지 지금 두피에도 있고, 그 다음에 모공의 형태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예, 근데 제가 딱 한 번 한 결과 완전 깨끗하죠. 예, 이렇게 다 빼준다는 거거든요. 두피에 남지 않고 다 빼주고 색은 그대로 지속하고. 아까 우리 제품이 컬러 지속력이 있다는 거 보셨죠? 예, 컬러는 지속하지만 두피는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요,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레이저가 이거죠. 여기 동그라미 보이세요? 이거는 털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관리하셔도 절대로 모발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작은 아이 보이시죠? 얘는 살릴 수 있어요. 네. 얘는 어떻게든 관리를 하시면은 튼튼해질 수 있고, 이 한 가닥, 이 한 구멍에서 원래 이렇게 한 3가닥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요렇게 2개에서 3가닥 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관리하시면 이 아이가 3가닥 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는 저희 그 고객님들의 인상이라서, 그리고 또 저희 팀 사장님들하고 공유했던 사진이라 고객님들이 초상권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여도 촬영은 조금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성 탈모 3개월 관리했을 때 이렇게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10회 관리 여성분, 이분 같은 경우는 뒤통수 쪽, 여기 정수리 부분이 완전히 탈모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거뭇거뭇하신 거 보이신가요? 예, 문신을 하셨거든요. 너무 여기가 비어서. 예. 근데 이렇게 10회 관리하고 났더니 전혀, 그리고 완전 좀 시커매진 거 보이시죠? 모발이. 예, 좀 굵어졌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 10회만으로도 관리가 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분도 네, 굉장히 효과가 빠르죠. 그리고 문제성 탈모, 네, 이 원형 탈모라고 하죠. 보통 원형 탈모들은 조금 빨리 치료가 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리고 유전 탈모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세요. 예, 하지만 진짜 이 모습보다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분도 6회 관리. 그리고 이분은 요번에 새로 나온 제품으로 한 달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젊으세요. 예, 30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아버지 사진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로 완전 그냥 M자형 머리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보이시죠? 거뭇거뭇하게. 아까 작은 아이들이 있었죠. 그 작은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거뭇스그릇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저희 다른 고객님 모습이요. 그래서 이 제품력이 진짜 대단한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현무처럼 엄청 아프게 치료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그런 모발들이 어떻게 해서 유스킨은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런 임상들을 낼 수 있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에이지락이거든요. 예. 그 유스킨 사업을 알아보실 때 에이지락을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에이지락 말 그대로 노화를 잠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딱 잠근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탠포드 의학에서 임상 결과를 냈을 때 이렇게 아녹스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노화 효소래요. 걔네 보고 이게 에이지락이 탁 투입이 되면 너 멈춰! 하고 탁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더디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상이 임상 자료
로 이렇게 아녹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즈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려 보이고 싶으세요? 어려지고 싶으세요? 어려지고 싶. 맞죠. 근데 어려지고 싶은 게 진짜 힘든 일 아닌가요? 어려진다는 게 어려 보일 수는 있거든요. 화장 잘하면, 머리 잘하면. 근데 어려진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뉴스킨이 하죠. 그게 에이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 임상 자료인데 제가 뉴스킨 사업 시작하기 전에 모습이에요. 예, 많이 안 놀라시네요. 예, 이것도 사진 찍으시면 안 되면 남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에이즈락을 몸에 이제 투여하시면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다는 거. 지금 저 모습 때보다 지금 제가 조금 더 살을 뺐거든요. 그래서 제가 셋째를 임신을 했고 지금 이 아이가 뱃속에 없는 거예요. 네, 있어 보이지만 아이가 없는 상태로 출산한 후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 그리고 나서 한 이게 2달도 채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에이즈락 믿어지나요? 네, 정말 대단하죠? 이게 TR90 오늘 측정하러 오신 분들 많으시죠? TR90로 다 제가 이렇게 임상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TR90에 에이즈락 성분이 다 들었고 쉐이크 안에도 다 들어있으세요. 네, 그래서 열심히 드세요. 오늘 측정하러 오신 분들. 네, 그래서 얼굴도 네, 저는 원래 어려 보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가 얼굴이 이게 뉴스킨 가 시작했을 때 얼굴인데 한 달 지나고 얼굴이 이렇게 변했길래 너무 좋아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믿겨지시나요? 머리는 또 왜 저때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얼굴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었어요. 증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사진 찍지 마세요. 시간은 거꾸로 가거든요. 이게 몇 살 때로 보이세요? 초등학교. 초등학생으로 보이죠? 유치원 졸업 사진이거든요. 네. 그 다음 사진은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사진은 보이나요? 제가 한 사례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사벨 요구를 나왔는데 저희 교복이 약간 은행원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동래역에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가씨 은행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부산은행 어디 있냐고. 네, 제가 그때 17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10대 전이죠. 10대 유치원생 10대 전 그리고 10대 때 모습이고 저기 20대 후반의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전부 다 저희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고요. 네, 근데 30대 지금의 모습 시간 거꾸로 가는 거 맞나요? 예. 네, 저는 진짜 어려진 것 같아요. 네,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어질 수 있다면 얼마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으면 얼마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우리의 마케팅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에이즈락을 설명할 때 이 얘기를 정말 빼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아까 제가 미용실을 많이 이렇게 컨택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뉴스킨 사업은 플랫폼 사업이세요. 네, 플랫폼 사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뉴스킨을 알아보시다면. 저는 미용실을 플랫폼의 매체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고 그 고객들을 통해서 뉴스킨을 전달을 하고. 네. 그래서 하나의 저희가 지금 저희 그 뉴스킨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두피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 이게 어떻게 정거장이라는 뜻이 플랫폼이 정거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4사분면. 네. 근데 저는 다른 분들 뭐 E 4분면, S 4분면, BI 4분면이 있는데 그런 얘기보다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쪽 분면에 있는 분들은 직접 일을 한대요. 근데 B하고 I 4분면에 있는 분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팀으로 활동하신대요. 네. 뉴스킨 일은 이 일이라고 하거든요. BI 분면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아까 전에 제가 미용실을 컨택을 해서 같이 지금 뉴스킨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제가 혼자 일하는 건가요? 팀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 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네트를 짜서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넘어오시면은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근데 또 한 번 책을 하나 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레버리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의 앞부분에 책을 시작하며 라는 2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읽어볼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네, 이게 유스킨 책 아니거든요. 레버리지 책이거든요. 근데 정말 유스킨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사회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이 책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를 가진 사람들, 삶에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기에 종종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유스킨도 한 번 더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끝인데요. 저는 이 미션이 참 좋아요. 저는 이때까지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선의의 힘이 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냥 왜냐면 제 꿈이 그거였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면 사업기에 전달하고 제품 전달하고 그리고 문화를 전달하면 그냥 나는 엄청나게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글로벌 컨벤션을 갔다 오고 나서 저는 완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어요. 선의의 힘을 믿게 됐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유스캔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 근데 아까 그 선의의 힘을 제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어요. 꿈이 저처럼 꿈을 잃은 사람들한테 꿈을 전달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내 삶을 바꾸는 건 나지 다른 누구도 아니라는 것을 어떤 여자, 어떤 아내, 어떤 엄마로 살 것인지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나를 꿈 아내로 만들어주는 것은 남편도 아이도 사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내라는 꽉 막힌 단어는 꿈이라는 단어와 함께 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신도 아픈 꿈앓이를 멈추고 멋진 꿈아내가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건 김미경 강사 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유스캔을 하면서 이 말이 정말 맞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게 더 많이 삼치는 것 같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유스캔을 꼭 한번 저 오늘 세미나로만 그치지 않고 유스캔을 한 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스캔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좋으셨죠? 네. 이렇게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최소한 6번 정도 듣고 꿈을 이루는 사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사진 한 장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강사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방문을 해주고 오셨거든요. 같이 모시고 사진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